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국외로 내보내는 윤 대통령. 와, 진짜 겁도 없지 않습니까? 겁이 없어.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어요. 야,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자,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자, 이종섭처럼 외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을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무 공무원 신분을 갖추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결국 뭐야? 윤석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니까 최상병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자, 해병대 수사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까지 했어, 이종섭이. 근데 하루 만에 뒤집었죠. 그리고 이첩하지 마. 아니, 이첩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 지시 번복에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던 걸로 안다라는 증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입을 했다. 이건 탄핵 대상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이종섭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질책한 뒤에 사건 이첩, 경찰로 이첩하는 게 보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수처에 고발했단 말이죠.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이게 공수처 수사대장이에요. 이종섭과 함께. 근데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미국으로 나가버리면 소환을 못하는 거예요. 소환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1월부터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 시작했는데 이종섭 소환을 못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버려가지고. 와, 수사 방해.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감옥 갈 일이에요. 윤석열 감옥 가는 마일리지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와, 자기가 잘못했으니 어떻게든 숨겨야겠지.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은요,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최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종섭 경우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일 뿐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수처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자,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이러면 이럴수록 총선은 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론 좋게 나온다고 얘네들 또 착각하고 취했어. 디올백 나오고 막 여론이 들끓을 때 KBS랑 방송에서 막 해명한답시고 방송도 만들었잖아요. 여론이 들끓지 않았으면 그 방송 만들지도 않았을 건데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래, 사과는 안 하지만 해명까지는 내가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것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그 해명 방송하고 어떻게 됐어요? 와, 씨발.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박절하지 못했다. 박절하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사람들 다 열받았다고, 국민들이. 김건희 디올백 눈으로 우리가 다 봤는데 박절하지 못해? 열받았었거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가잖아. 민생 토론회 한답시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인데 내가 잘해서 지지율 올라가네? 선거 이겼네? 야, 이종섭 저 어떻게 하지? 호주 대사 보내버려. 소환조사 못하게. 수사 방해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겁도 없이 막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윤석열 심판의 이 여론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 심판 여론이 더 커지느냐? 아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 일찍 윤석열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 이렇게밖에는 납득이 안 되잖아.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을 심판해야겠다라는 숫자도 이미 정권 초부터 정해져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수는요, 남아있는 건 얼마나 투표율을 높이느냐예요. 높이느냐. 투표율이 높아지면 압승 가능하고 200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디자인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좀 할 건데, 자, 이번 총선을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싸워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민주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욕망에 불을 붙일까? 투표장에 나가고 싶게 만들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김건희 이대로 둘 거야? 김건희 이대로 둘 거야? 200석이 필요한 이유,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 김건희 이대로 둘 거니? 한 줄로 끝내야 돼.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김건희 이대로 둘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 200석 필요한 이유,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 이재명 8년 부려먹어야지. 이재명 8년 부려먹자. 김건희 이대로 둘 거야? 이재명 8년 부려먹자. 이게 제가 생각한 이번 총선의 심플한 캐치프레이즈다. 투표장에 나가면 김건희도 처벌할 수 있고 이재명도 8년 부려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뿌리잖아요. 시위 현장 가면, 집회 현장 가면 요런 거,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김건희 이대로 둘 거니? 이재명 8년 부려먹자. 내가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 내가 투표하면 김건희 처벌도 가능하고 이재명 8년 부려먹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200석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선 저는 이렇게 심플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전 아직 200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석 먹고 개헌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서 이재명 8년 부려먹고 싶습니다. 지지자들을 모두 다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런 심플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 거야. 민주당에서는 못하는 구호죠. 예, 민주당에서는 못하는 구호인데 우리끼리 하는 거죠. 김건희 이대로 둘 거니? 좋다.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김건희의 비호감도는요, 한동훈의 비호감도에 비하면 될 게 아니야. 투표장에 나가면 김건희 처벌 가능하다는 거죠. 겁없는 윤석열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자, 이런 의혹인 거예요. 호주 대사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을, 너무 뜬금없죠. 벌 받습니다. 벌 받을 거예요. 윤석열 감옥 안 보낼 거니? 투표장 안 나갈 거니? 투표장 나와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바뀐다. 투표하면 바뀐다. 김건희도 처벌 가능하고 윤석열 처벌도 가능하고 윤석열 임기를 빨리 끝내는 것도,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구호로 이번 총선 임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도 200석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선명함, 이재명의 원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좀 더 선명하고 단호하게 원래 이재명 스타일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그 사이다를 좋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에게,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 기대해 볼 거고요. 그리고 공천이 마무리되고 진용이 다 짜여지면 열심히 한번 또 밭을 갈아봅시다. 김건희 이대로 둘 거니? 투표 안 할 거니? 200석 불가능만은 아니다. 자, 구독.